삼성전자 노조의 이번 파업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을 향한 기술적 전환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파업 리스크가 상존할수록 기업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피지컬 로봇 AI와 지능형 자동화 공정 도입을 앞당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우려 했던 시도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노동이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은 무인 공정 시대를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물러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삼성전자에 검증된 산 데이터를 살펴보면 반도체 제조 공정의 자동화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대부분 대체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최신 반도체 팹은 운송 공정 자동화율이 사실상 10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전체 제조 공정의 자동화율 또한 이미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하죠. 웨이퍼가 담긴 앱통을 천장에 달린 레일을 통해 옮기는 OHP 시스템은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며 로봇팔이 정밀한 시각과 세정 공정을 수행합니다. 이번 파업 기간 중에도 생산 수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바로 이 90% 이상의 자동화 데이터에 있습니다. 기계는 파업하지 않으며 감정에 치우쳐 공정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로봇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결국 노조의 강경 투쟁은 기업으로 하여금 인력 리스크를 기술 투자와 대체하게 만드는 강력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주요 글로벌 사업장을 무인 공장, 팩토리로 가공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동 중입니다. 인력 부족 문제와 노사 갈등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현재 현장에 투입된 단순 이송 로봇을 넘어 인공지능 AI 기반의 피지컬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의 비중을 전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파업과 같은 인위적인 생산 중단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리스크 제로 경영을 목표로 합니다. 노조가 투쟁의 강도를 높일수록 역설적으로 인간 노동자의 입지는 좁아지고 로봇의 투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이미 반도체 공정 내에서의 데이터 분석 결과 로봇 투입 후 공정 오류와 오염 사고는 비약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지금 노조 지도부가 투쟁 구호를 외치며 비어둔 그 자리는 내일이면 소리 없이 움직이는 고도로 정밀한 피지컬 로봇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투쟁이 오히려 자신들의 일자리를 로봇에게 상납하는 급행열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노조는 현장에 차가운 자동화 데이터와 움직이는 로봇팔을 보며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의 역사 속에서 기술 혁신이 어떻게 낡은 일자리를 지우고 그보다 훨씬 거대한 새로운 기회의 땅을 일궈냈는지 목격한 바 있습니다. 핸드폰과 스마트폰의 탄생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길거리마다 넘쳐나던 공중전화 부스는 자취를 감췄고 집집마다 두껍게 자리 잡았던 전화번호부 책자도 이제는 유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재앙이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기점으로 앱 개발, 모바일 쇼핑, 배달 플랫폼, 콘텐츠 크리에이터, 디지털 마케팅, 과거에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만 가지의 새로운 사업과 일거리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라진 공중전화 부스의 가치보다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경제적 부가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AI와 피지컬 로봇의 투입 역시 이와 동일한 흐름 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 전환은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패러다임을 단순 반복에서 고차원의 관리로 격상시키는 과정입니다. 로봇이 현장에 전격 도입되면 육체적 고대음은 혁신적으로 감소하겠지만 그 로봇을 제어하고 AI 데이터를 분석하며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고급 직업군이 새롭게 탄생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사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과거 스마트폰이 그랬듯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빅뱅이 시작되는 그 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생태계의 전환기에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장에 노하우를 가진 이들, 특히 삼성전자에 숙련된 퇴직자들과 변화에 발맞춘 기술자들은 로봇 시스템의 멘토나 운영 전문가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국가가 이 새로운 길을 열어갈 때 기술 혁신을 수용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진 이들이 그 중심에 서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며 오로지 기득권 수호만을 외치고 기업과 국가 경제의 파탄을 벌므로 무분별한 파업을 주도한 이들입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며 발목을 잡았던 세력은 새로운 고차원적 산업 생태계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는 파괴적 투쟁이 아닌 창조적 혁신에 동참하는 이들의 것입니다. 파괴적 투쟁이 아닌 창조적 혁신인 것이죠.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평화롭게 바꿨듯 AI와 로봇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전례 없는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어왔습니다. 이른바 민주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 흐름에 편성하여 득세해온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들은 자신들이 표방하는 민주주의를 오히려 스스로 짓밟으며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곤 했습니다. 외치는 민주는 진정한 노동자의 권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이들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닌 과거의 독재 시절보다 더 지독한 노조 독재로 회귀시키는 역할을 해왔음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뚜렷이 기억합니다. 지난 화물연대 파업 당시 국가물류를 볼모로 삼아 온 나라를 멈춰 세우려 했던 그들의 오만함을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거부할 시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 취소와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라는 전례 없는 강력한 법적 강경책을 꺼내들자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평생의 생업을 담보로 한 번의 엄중한 잣대 앞에 기세등등하게 도로를 점거했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대열을 이탈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는 결국 귀족노조의 투쟁이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아니라 법위의 특권을 누릴 수 있을 때만 개시된 행동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법치가 여유 없이 작동할 때 그들의 무분별한 독주가 멈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행태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원칙 없는 타협으로 일관할 때 노조의 이기주의는 더욱 괴물이 되어 돌아오지만 법과 원칙이라는 서슬퍼런 잣대를 들이댈 때 비로소 노사관계는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니까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이 거대한 정치적 투쟁의 사슬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불법행위에 대해 자격 박탈이나 명취소 수준의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집단에 대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만이 다시는 노조가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며 독재적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관용은 법을 지키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지 법을 파괴하며 사회가 강탈하는 자들의 무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을 골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는 거꾸로 불법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기업과 주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형평성 문제죠. 특히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노조에게 발생한 파업과 그로 인한 사고의 배후에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지부와 민주노총 지도부의 강력한 지침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기형적인 구조를 깨기 위해 이제는 불법적 투쟁을 기억하고 지휘한 노조에게 지도부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노란봉투법 제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왜 지휘노조의 문제를 넘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지도부에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작금의 노동운동이 개별 사업장의 근로 조건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상급단체의 정치적 목적과 세력과시를 위해 하위 조직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와 같은 개별 지회가 파업에 나설 때 그 투쟁의 수위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상급단체의 가이드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파업으로 인해 수천억 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기업 경쟁력이 훼손되면 상급단체는 주로 숨고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 없는 개별 조합원이나 지회 노조만이 법적 공방에 전면에 서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이며 지도부가 남의 손에 피를 묻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부도덕한 구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노동조합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에 1980년대 대대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불법 파업에 대한 노동자금의 몰수나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히 규정했습니다. 특히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에 대해서는 노조라는 조직 자체가 무거운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지도부가 무분별한 파업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제동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역시 노조의
불법 행위가 인한 손해에 대해서 노조에 대한 집행을 허용함으로써 책임 없는 투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투쟁의 결정을 내린 주체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지는 글로벌 표준을 도입해야 합니다. 노조의 활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운동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장치입니다. 근거 없는 파업과 정치 투쟁으로 기업과 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그 결정을 내린 민주노총 지도부와 금속노조 지부, 화물연대 등 그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게 해야 합니다. 지도부가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 유지를 위해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기업을 협박하는 형태를 멈추게 하려면 그들의 지각과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법적 경고가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무책임한 투쟁의 대가가 지도부의 법적, 경제적 책임으로 직결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 노동운동은 낡은 이념의 틀을 벗고 합리적인 대화와 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생존과 주주의 이익 그리고 국가 경제를 볼모하는 도박 같은 투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역노동봉투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저는 20살 청년 시절 과거 신동아그룹 계열사인 한국콘티넨탈 주식회사 빵공장 콘티빵에서 그 생산 라인에서 2년간 구슬땀을 흘렸던 현장 노동자였습니다. 뜨거운 오븐 열기 속에서 보낸 그 시간은 저에게 노동의 숭고함을 몸소 깨닫게 해준 인생의 소중한 밑거름이었죠.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LG그룹 편의점 사업부에서 10년간 실무를 익혔으며 지난 20년간은 외식,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개선과 조직 관리를 돕는 컨설팅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환갑을 맞이했던 작년 2월 창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평생의 소원이었던 책도 세상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현장을 누비며 제가 느낀 것은 노동의 존엄성은 시대가 변해도 결코 퇴색되지 않는 가치라는 점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노조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며 그들을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귀족노조의 모습은 제가 평생을 바쳐 믿어온 노동의 가치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거대 귀족노조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형언할 수 없는 비애감을 느낍니다.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의 처우를 누리면서도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동료와 주주의 이성을 팔판 삼아 더 큰 사역을 탐하는 그들의 행태에서 노동의 진정한 의미는 처참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빵 공장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던 그 시절에 순수한 열정은 사라지고 오로지 기업의 존립을 협박해 사익을 강탈하려는 이기적인 투쟁만이 남은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노동의 존엄은 타인의 이성을 강요하는 투쟁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려는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명분 없는 탐욕으로 노동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보를 끊어내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일터와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길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이 당당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꿈꾸며 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못된 길에는 서슴없이 쓴소리를 내뱉는 전문가로서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